자, 우리 오늘은요 용도 지역의 특례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예. 용도 지역의 특례부터. 그 앞에 우리 용도 지역의 특례를 갖다가 빼놓은 게 있었죠. 예, 그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70페이지를 70페이지. 예. 거기 70페이지 보면은 용도 지역 지정 절차상의 특례라고 나오죠. 예.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공부했죠.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 그럼 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따라야 되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1번부터 6번까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1번부터 6번까지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따라서 입안 결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중에 1번이 뭐였죠? 다 외우라 그랬죠. 1번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이나 변경이었어요. 그럼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이나 변경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지역의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거쳐서 용도 지역 지정이나 변경안을 만들어서 주민의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용도 지역 지정이나 변경을 입안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용도 지역 지정 변경을 결정 고시하는 거예요. 이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데 지금 70페이지에 나오는 용도 지역 지정 절차상의 특례라는 것은요. 이거는 법조문에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상의 특례라 그래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상의 특례.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입안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다. 특례고 이 특례는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밖에 없어요. 용도 지역이지. 용도 지역 결정 절차상의 특례입니다. 상의 특례 같은 말이죠. 그럼 이때 용도 지역 결정은 뭐야? 용도 지역 지정이나 변경을 결정하죠. 그럼 우리 용도 지역 지정이나 변경을 결정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입안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용도 지역이 결정되는 특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는 같은 말로 용도 지역 결정 절차상의 특례 그러고요. 자, 이 특례에서는 첫 번째가요. 이 특례의 첫 번째는요. 공유 수면 매립지에 대한 특례입니다. 대한 특례. 공유 수면 매립지에 대한 특례에서 공유 수면은 원래 바다, 호수, 강을 말해요. 원래 공유 수면은 바다, 호수, 강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바다만 말해요. 바다만. 여기서는 바다만을 말해요. 그래서 공유 수면 매립 그러잖아요. 이 공유 수면 매립은 강의할 분위기 좀 만들어 주세요. 예. 자꾸만 내가 대사가 까먹어. 예. 자, 여기 공유 수면 매립지에 대한 특례 했을 때 공유 수면은 바다, 호수, 강을 말해요. 바다, 호수, 강. 근데 여기서는 바다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로하고 바다만 말한다고 돼 있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바다 메꾸기라 그럽니다. 바다 메꾸기.
근데 조금 유식하신 분은 간척 사업이라고 그러고요. 우리 같이 법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같이 법학을 공부하신 분들은요, 공유 수면 매립이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건 이제 우리나라 지도라고 이렇게 간주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우리 공유 수면 매립은 주로 서해안에서 하거든요. 여기를 좀 크게 확대를 해보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이제 메우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메웁니다. 바다 메꾼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이렇게 바다를 메꾸면은요, 법적으로는 두 군데서 문제가 생겨요. 먼저 우리 민법에 여러분들 물권법에요. 물권의 원시 취득 있죠. 새로운 땅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는 거죠. 그렇죠? 토지 소유권에 대한 원시 취득. 또 다음 또 새로운 땅이 생겼으니까 이 땅의 용도 지역을 지정해 줘야 돼요.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중에 하나를 일단 먼저 지정해야겠죠. 그래서 공유 수면을 매립했을 때 크게 두 개의 문제가 생깁니다. 토지 소유권, 바로 물권이죠. 물권의 원시 취득. 그 다음에 새로운 토지에 대한 용도 지역을 지정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땅이 생겼으니까 우리 원칙적으로 용도 지역 지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초조사부터 시작해야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기초조사부터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차가요, 아무리 빨라도 한 2년은 걸려요. 왜?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만 갖고도 거의 1년 걸리거든요. 실제 보면은요. 그러면은 땅 하나가 이렇게 매립만 되면은요, 기초조사에서 환경성 검토까지 벌써 1년 지났거든. 나머지는 아무리 빨리 해도 1년 넘어 걸리거든요. 근데 우연의 일치로 요 바다를 메운 거 있죠. 공유 수면 매립한 게 예를 들자면은 농지를 확보하려고 매립을 했대요. 근데 우연의 일치로 매립지 전체를 접하고 있는 요 이웃한 용도 지역, 요 이웃 용도 지역이 우연히 봤더니 이게 농림 지역이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요 매립지는 어느 용도 지역으로 지정될 것처럼 보입니까? 농림 지역 될 것이 그냥 확실하지 않습니까? 뻔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확실한데 결과가 원칙대로 하라는 거야.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서, 그렇죠?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라 그러면 이제 기초조사부터 해서 2년 이상 시간이 걸리고 엄청난 예산을 쓰고 난 다음에 결국 뭘로 지정하는 거야? 농림 지역으로 지정을 결정해. 그럼 주변 사람들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결과가 뻔한데, 그렇죠? 결과가 뻔한데 저것을 갖다가 원칙적인 절차를 거치라는 것은 시간과 비용 낭비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특례를 인정해. 이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 없이도 용도 지역이 지정된 곳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 수면을 매립한 매립 목적이 이웃한 이웃 용도 지역과 동일하면 때는요. 동일했을 때는 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 없이 공사가 끝난 매립 공사 끝난 날이 준공인가일이에요. 준공 인가일부터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이웃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매립 목적이 농지확보였으면요. 이웃 용도 지역이 농림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매립 공사가 끝나서 준공 인가일로부터 이웃 용도 지역, 농림 지역으로 이것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2년 이상 시간 걸리고 비용 같은 것도 다 절약할 수가 있죠.
이게 특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 지역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반 결정 절차 없이 매립 공사가 끝난 날 매립 준공 인가일로부터 이웃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근데 이때 고시는 해야 돼요. 단 고시는 만천하의 안료 중에 고시죠. 고시는 하여야 한다죠. 그래서 예전에 시험에 두 문제나 틀리게 나온 거. 매립 준공 인가일로부터 이웃 용도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거 틀린 거야. 이웃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고시는 별도로 해야 돼. 근데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고시가 된 것으로는 의제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에서 틀리게 두 문제나 이전에 기출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고시는 하여야 한다는데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틀리게 낸 문제. 이거 수준 높은 문제일까요? 아니면 치사한 문제일까요? 수준 높은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때 이 고시가 효력 발생 요건이야. 그러니까 이웃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는 보는데 그 효력은 언제 발생시키겠다는 거야? 고시했을 때. 수준 높은 문제야. 두 문제나 나왔고요. 예. 자, 그 얘기가 지금 70페이지의 동그라미 1번이죠. 예. 그래서 이게 시험에 계속 나왔어요. 뭐 언제 나왔냐 그러면은 저는 이제 본 적이 없지. 나이가 이제 어리다 보니까 예전에 예전 서산 간척지에 간척사업 했다 그럽니다. 혹시 아십니까? 아실 것 같은데. 예. 서산 간척지에 간척사업 했다 그래요. 그게 바로 공유수면 매립이죠. 그렇죠? 그때 시험에 좀 나오다가 한동안 안 나왔대요. 그러다가 새만금 사업이 시작될 때 또 시험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새만금 사업 시작할 때부터요. 왜? 그게 공유수면 또 매립이잖아요. 그래서 새만금 사업 끝날 때까지는 계속 나오는 거야 이거요. 예, 공유수면 매립.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특례 불인정 보면요. 근데 만약에 공유수면을 매립한 것이 농지 확보고 이웃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이다 그러면요.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 지역이 서로 다르죠. 이때는 뭐가 될지 몰라.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원칙대로 해야 돼. 이반 결정 절차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이웃 용도 지역이 2개 이상 용도 지역에 걸쳐 있을 때도 뭐가 될지 모르죠. 그때는 다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례 불인정이 바로 원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매립구역과 이웃 용도 지역 내용과 다른 경우. 그다음에 그 매립구역이 2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는요. 매립지가 무슨 용도 지역이 될지는 모르니까 원칙대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보충 학습을 밑에 보시면은 공유수면 매립 절차에서 용도 지역은 이때는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말하고 다만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에 해당할 때는 대통령령에 따라 세분해서 지정된 용도 지역을 말한다. 이게 뭐냐 그러면 자기 만약에 이게 매립 목적이요. 공장 부지를 만들려고 매립을 했어. 이웃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 중에서 공업 지역이었어. 그 매립지는 뭐가 돼? 공업 지역 되는 거예요. 공업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71페이지에 또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게 이제 시험에 더 많이 나오죠. 자, 두 번째는요. 무조건 도시 지역으로 이거는 고시까지 된 것으로 봐요. 결정 고시가 도시적 결정 고시가 의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고시까지 된 것으로 봐. 아까 여기서는 어느 지역이 될 것으로 모르죠. 여기는 무조건 도시 지역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는 일단 법 제목 5개를 외워야 돼. 어촌 어항법이라고 있어요. 이때 어항은 집에서 키우는 어항이 아니야. 물고기 잡는 항구를 어항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항만법이라는 게 있어요. 인천항 있죠. 거기가 항만이야. 그 다음에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으로 만든 게 제3기 신도시죠. 택지개발촉진법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전원개발 촉진법이라고 있어요. 자, 이 5개의 법률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법의 자세한 내용은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 법 제목은 시험에 나오거든. 우리 어촌어항법에는 어항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물고기 잡는 항구 주변이죠. 어항구역 그래. 예? 물고기 잡는 항구 주변. 예. 그다음 우리 항만법에는요. 항만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물건 실어나는 데가 항만인데 그 주변이 항만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항구역이나 항만구역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어촌어항법상 어항구역으로서 도시 지역에 연접한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연접한 공유 수면은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요. 어촌어항법상 어항구역으로서 도시 지역에 연접한 공유 수면은, 공유 수면 뭐야? 바다 위. 바다 위를 도시 지역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바다 위가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다음에 항만구역으로서 도시 지역에 연접한 공유 수면, 그 앞바다 여기도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제가 아주 벌써 저희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한 7, 8년 전이네요. 인천 월미도에 부모님 모시고 놀러를 갔습니다. 여기가 이제 인천의 월미도 바다 이렇게요. 바닷물이 이렇게 있고, 근데 여기 이제 배가 한 척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배가. 요 배를 타면은요, 바다 건너서 영종도에 갈 수 있는 배야. 인천 월미도에 있어요. 그 이제 차를 이렇게 이제 몰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요 차를 몰고 들어가면요, 우리 여러분 배 앞에 왜 문이 열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배 문이 열리고 차가 통으로 올라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차가 딱 들어가면 배가 문이 열려요. 딱 들어가는데 이렇게 차에 올라타는데 보면은 옆에 여기 바다 속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도로가. 차가 올라탈 때 보면 바다 속에 도로가 이렇게 보여요. 옆에. 아니 왜 바다 속에 왜 도로가 있지? 예? 바다 속에 왜 도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닷물이 이렇게 빠지면 배가 요 밑에다 되겠죠. 그래서 차는 이 도로를 갖다가 타고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다 속에 도로가 이렇게 있는 거야. 물 빠졌을 때는 그것이 이제 도로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갖다가 이렇게 배 안에서 딱 집어넣었더니 앞에 차 앞에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이게 뺑뺑 막 돌아요. 그리고 메시지가 떠요. 정상적인 경로로 운행하십시오. 서 있어. 차가 바다 위에 현재 가 있잖아. 차가 바다 위에 있는 것이 입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보기에는 지금 차가 지금 현재 바다 위에 있으니까 정상적인 경로로 운행하십시오 그러더라니까요. 예. 아이나비에서. 여러분 궁금하면은 차 몰고 한 바다 한번 들어가 봐. 어떻게 나오는가요? 정상적인 경로로 운행하십시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밑에 보니까 이런 도로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도로가 이렇게요. 그래서 배가 출발하기 전까지 이렇게 보니까 바닷속에요, 구조물들이 다 보여. 바닷속에 구조물들이. 그러면 이 바닷속의 구조물들은 어느 지역에, 어느 용도 지역에 건축지한 건폐율 용적률이 적용되겠나? 도시죠. 왜? 거기 인천항은 뭐야? 항만법상 항만구역이야. 요 일대가 다.
요 일대가 다 항만구역이라고요. 항만구역으로서 여기 인천이니까 이게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에 붙어있는 요 앞바다죠. 연접한 공유수면 요 앞바다잖아. 요 바다는 뭘로 보는 거야?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바다 속에 있는 그 구조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이 다 어디 걸 적용되는 거야? 도시지역이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바다도 용도 지역이 도시지역이다. 예,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이 연접한 공유수면. 그 제가 이제 이 배를 타고 이렇게 이제 바다를 건너는데 보니까 이 갈매기들이 막 배를 따라와요. 갈매기들이. 근데 그 배 안에 그 매점에서 새우깡하고 건빵을 팔더라고요. 제가 한 봉지씩 샀어요. 그래서 이제 새우깡을 딱 던지니까요. 갈매기들이 총알처럼 날라와서 이렇게 받아 먹어요. 그 제가 이제 건빵을 던지니까 안 날라오는 거예요. 기분 나쁘더라고 이게. 애들이 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한번 써봤어요. 건빵을 갖다가 건빵을 갖다 세로로 잘라 가지고요. 여기다가 동전으로 이렇게 빗살 무늬를 줬어. 동전으로. 예. 그다음 여기다가 이제 새우깡 가루 있죠. 가루를 싹 발랐어. 새우깡 가루를. 바른 다음에 딱 던지니까 날라와서 먹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얘네들은 모양을 보고 가루다. 근데 이걸 물고 애들이 딱 돌아서는데 얼굴을 찡그리더라고. 소 같은 생각 드는 거겠지. 예, 갈매기들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바다를 건너는데 이 배가 도착한 곳이 우리가 좀 이따 공부할 시가화 조정 구역이야. 영종도. 예. 요 다음 얘기는 이제 영종도 공부하면서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 어천어항법이나 항만법이에요. 예. 어항구역이나 항만구역으로서 육지가 도시지역이야. 그 앞바다는요 공유 수면이지. 여기는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올 때 이거 기출 문제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 OX로 맞춰보겠습니다. 어천어항법상 어항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OX 틀렸잖아. 어항구역이 도시지역이 아니랬지. 어천어항법상 어항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거 본다. 틀렸지.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 연접한 공유수면. 어항구역이 도시지역이 아니라니까. 공유수면이 도시지역이라고요. 뭐 어차피 틀리고 오겠지만 설명했어 나는. 예. 어차피 틀려. 예. 나는 설명했어요. 예. 지금까지 선생이 15분간 공유수면이 도시지역이라고 15분간 얘기하고 물어보니까 틀려. 예, 예, 괜찮아요. 다 저의 잘못이지. 모든 건 다 선생 잘못이에요. 괜찮아요. 그다음 우리 3번에 이제 보시면은 택지개발촉진법이 나와요. 여기는 택지개발지구가 나옵니다. 택지개발지구. 우리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이 다 택지개발지구예요. 예전에 유명한 뭐 하남 미사지구, 파주 운정지구, 인천 검단지구, 뭐 교산지구, 왕숙지구 이런 데 다 택지개발지구예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면 거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도시지역이 아니래.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주택이 부족해. 그래서 주택이 이렇게 부족해가지고요. 사람들이 길에서 이렇게 누워 자고 있어. 주택이 부족해서. 야, 안 되겠다. 이거 여기다 빨리 아파트 지어야겠다. 그래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하고 싶은데 택지개발지구는 원칙이 도시지역에만 지정할 수가 있거든 원래. 그 여기는 도시지역이 아니잖아.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잖아요. 원칙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도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고 난 다음에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이 땅을 갖다가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해가지고
용도 지역 변경을 입안 결정해야 돼. 도시적으로.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를 지정의 원칙인데 최소 2년은 걸린다 그랬죠. 겨울 2번 지나가서 이 사람들 다 얼어 죽어 있어. 어느 세월에 신도시 만들겠어요. 그래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는 순간 여기는 뭘로 바뀌는 거야? 그냥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고 바로 아파트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 규정이 없으면요, 우리는 신도시를 갖다가 만들 때 용도 지역 변경하는 데만 2년 이상 걸린다고요. 예. 우리 분당 신도시는요, 사업 시작하고 나서 2년 6개월 만에 입주자가 입주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용도 지역 변경하는데 시간이 안 걸려서 그렇지. 바로 도시 지역 되고 바로 때려 부시고 다 지었거든요. 예. 그래서 택지 개발 지구로 지정하면 바로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요. 자, 우리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요, 산업단지가 있어요. 국가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 첨단 산업단지로 지정하면은 거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말이죠, 수출이 잘 돼. 그래서 빨리 이제 공장을 지어 가지고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산업단지는요 다 도시 지역에 지정하게 돼 있어. 도시 지역이 아니잖아. 어떻게 해야 돼? 용도 지역을 도시 지역으로 변경하고 산업단지 지정해야 될 거 아니야. 변경하는데 한 2년 걸린다 그랬죠. 어느 세월에 공장 지어서 수출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업단지로 지정하면 지정과 동시에 뭐가 돼?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고 바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공장 지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시험에서는요, 농공단지가 나와요. 농공단지로 지정했을 때는 도시 지역 되는 게 아니야. 준산업단지로 지정했을 때도 도시 지역 되는 게 아니에요. 농공단지는 시험에서 기출문제로 3문제나 정답으로 나왔어. 농공단지는 지정해도 도시 지역 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했을 때는요,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가서요, 요 산업단지공단 직원들한테 제가 이걸 강의를 해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전국 지자체에서 산업단지 담당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요 일반 산업단지만 개발해요. 그 직원들한테는 요 일반 산업단지 개발하는 거 강의를 해요. 산업단지. 요 일반 산업단지 예전에는 지방 산업단지였다가 명칭이 일반으로 바뀌었어요. 지방자가 붙으니까 분양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일반 산업단지로 바꾼 거예요. 예. 그래서 산업단지 5개 있는데 5개 중에 3개로 지정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근데 농공단지나 준산업단지는 도시지역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시험 문제죠. 예. 그다음 우리 전원개발촉진법이 있습니다. 자, 전원개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전원일기인 줄 알아. 일용이 엄마 나오는 전원일기인 줄 알아. 전원 개발할 때 전원은 전기 만드는 전자야. 바로 발전소라든가 송전용 철탑을 설치하는 걸 말해요. 전원 개발 사업구역은요. 그래서 전원 일기가 아니라는 거 조심해야 돼요. 한글로 써 있어서 그래. 예전에 그 텔레비전에 가끔 출연하시는 그 이제 인터뷰하시는 부동산 전문가분이 있거든요. 텔레비 자주 나오는데 그분이 한 달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박 교수님, 제가 이번에 전원주택 개발하기 좋은 땅을 하나 추천받았습니다. 아니 어떤 땅인데 그 전원주택 개발하기 좋은 땅이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열람해 봤더니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라고 돼 있다는 거야. 아이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한글로 나오거든. 전원개발 사업구역 그러니까 전원주택 짓기 좋은 땅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고 그냥 말았어요. 내가 그때 이게 전기 만드는 발전소라든가 송전용 철탑이라고 얘기하면
그분이 뭐가 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도 그런 걸로 알면 것처럼 해서 끝난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전원개발사업구역에 갔을 때 발전소가 보이거나요. 발전소가 안 보이면 고압선이 지나가. 우리 고압선 밑에 땅을 뭐라 그래요? 선하지라 그래. 선하지라고 이게 전원개발사업구역이에요. 그러면 이 전원개발 촉진법에는 전원개발사업구역이 있어요. 전원개발사업구역이 있고요.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또 예정구역으로 지정해도 도시개발사업 여기는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봐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 법이 만들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자, 이제 어느 지역에 전기가 안 들어와서요. 이게 정구야. 정구를 못 켜. 어느 지역에. 예.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요.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하루에 전기가 4시간 들어왔어. 시골에. 그러니까 저녁 6시에 전기가 들어와서 밤 10시면 전기 확 나갔다니까요. 혹시 그런 데 살아봤습니까? 순탄한 인생을 살았네. 편하게 살았네 세상. 예. 6시에 전기 들어와서 10시에 전기가 나가. 하루에 4시간 전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4시간도 전기가 들어왔다 나왔다 계속 그럽니다. 지금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예전에는 그 시골에요. 텔레비전이 있는 집이 제일 부자였어요. 예전에 골드스타라고 아세요? 예. 제 기억으로는 이런 텔레비가 이렇게 있어요. 텔레비가 다리가 이렇게 길어. 문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문을 딱 열면은 텔레비 나오는 거 있죠. 이거 있으면 진짜 부자 집이었거든요. 저희 할아버님 댁에 이게 있었거든요. 할아버님 댁에. 그러면 이제 왜 그 드라마 무슨 연속극 같은 거 할 때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어쩔 수 없이 대청마루에 이걸 내놔야 돼. 마당에다 멍석을 깔아드려야 돼. 다 보시라고. 단체 관람. 예. 그래서 이 단체 관람할 때 사람들이 한참 드라마를 재밌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전기가 나가는 거예요. 전기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그 여로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여로 드라마 아세요? 예, 여로라는 드라마 아세요?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 옆에서 봤어요. 이게 이 드라마를 하는데 부부가 헤어졌다가 서로 이제 만나려고 그러는데 자기의 등 뒤에 부인이 있는데 고개를 안 돌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고개 좀 돌려 막 그러는데 고개를 싹 돌리려고 그러는데 전기 확 나가버려요. 나가버려. 한 10분 20분 있다가 전기 다시 들어오는데 보니까 다 끝났어. 그래서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전기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전기 만드는 시설 할 때 특혜를 주려고 만든 게 이 법이에요. 전원개발촉진법이에요. 그래서 이 전원개발촉진법 원래 발전소는요 도시 지역에 설치하는 게 원칙이거든. 그러면 도시 지역을 용도 지역 변경하고 발전소 설치하면 어느 세월에 설치하겠어, 그렇죠? 그래서 그냥 여기들 전원개발사업구역이나 예정구역 지정하면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바로 발전소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단서가 하나 있어요. 여기는 단서가 있습니다. 단 아무리 전기 만드는 시설이라도 도시 지역에 설치 못하는 게 있어요. 수력 발전소나 송변전 시설만을 설치할 목적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적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발전소 중에서 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 설치하려고 전원개발 사업구역 지정하면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야. 근데 수력 발전소 설치를 위해서 전원개발 사업구역 지정했을 때는 도시적 되는 것이 아니다. 송변전 설비를 설치하려고 전원개발 사업구역 지정해도 도시적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수력 발전소 우리 소양강 댐 있죠. 수력 발전소거든요. 그거 도시적 있는 거 아니죠. 자연환경 보존적 있잖아요. 그땐 도시적 되는 거 아니죠. 예. 그럼 이 송변전 시설이 어떤 거냐 그러면요. 우리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송전용 철탑 이렇게 있죠. 이렇게 철탑이 있고 이렇게 고압선 지나가죠. 이 밑에 땅을 우리가 선하지라 그러죠. 선하지. 그래서 이 고압선이 설치가 되는 것이 바로 송변전 설비예요. 이게요. 우리 고압선 주변에 1km 이내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암이나 백혈병에 걸려요. 거의 다. 예전 뉴스에 나왔었어요. 선하지. 예. 근데 이 송변전 설비가요. 제가 어렸을 때는 도시 지역 안에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이걸 이제 밖으로 내보낸 게 바로 저 법이에요. 전원개발촉진법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요. 강북구 서울의 강북구 미아동에 살았습니다. 강북구 미아동. 이때는 성북구였구나. 이때는 성북구 하월곡동에 살았는데요. 이거 주택가가 이렇게 있거든요. 주택가가 이렇게 있고 예전에는 주택가에 이 공터가 있었어요. 우리 집이 여기 있는데 우리 집 건너편이 중해제약이라는 그 제약회사가 공장이 있었고요. 이게 하월곡동에 있어요. 예전에 중해제약이. 근데 여기 거기에 동네 한 가운데에 엄청나게 높은 송전용 철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몇십 메타나 되는 까마득해요. 여기에는 안전장치라고는 없어. 그냥 위험이라고 써 있는 거 하나만 써 있고. 이게 동네 꼬마들 놀이터예요. 놀 데가 없으니까 이거 기어 올라가. 입에 크레파스를 물고 올라가서 그 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고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높은 곳에 써 있을수록 동네에서 대접받고 살았다니까. 예. 근데 더 웃긴 거는 송정용 철탑 바로 밑에가요. 석유집이 있어서 석유집. 석유 파는 데 있죠. 예전에 석유 곤노라 그랬잖아요. 끓음 막 올라오는 거. 석유 팥집 여기 있었다니까요. 세상에 송정용 철탑 바로 밑에 석유집이 있었다니까요. 지금.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어 올라가면은 이쪽에 사는 그 젊은 지금으로 보면 형인데 그때는 이제 아저씨지. 아저씨가 나와서 애들 다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애들 혼내고 막 그러던 아저씨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 아저씨를 갖다가 제가 언제 만났냐 그러면 약 10년 전에 종로에 있는 공인중개사 학원에 공인중개사 공부하러 오셨어. 만났어. 저 아저씨를 갖다가 저한테 많이 혼났죠. 공부 못한다고. 예. 예전에 저 많이 혼냈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은 보세요. 예전에는 도시적 한 가운데 이게 있었잖아요. 도시적 한 가운데. 이게 고압선이 위험하다는 사실이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것을 지하로 놓을 수 있으면 지하로 놓고 지하로 놓을 수 없을 때는 어디로 하는 거예요? 도시 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것을 다 옮긴 거예요. 그래서 송변전 시설만을 설치할 목적으로 전원개발 사업구역 지정했을 때는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도시적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다 산이나 농지 쪽으로 다 가 있죠. 지금요. 도시적 있을 때는 다 땅 속으로 묻어버린 거예요. 예. 전원개발 촉진법. 자, 한번 시험을 대비해서는 우리는 요 앞에 자만 따서 외워야 돼. 어항택산전. 이 어항택산전 5개의 법률에서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의제되는 특례가 나온다. 시험에 이거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평균 1년에 한 문제씩이 나와요. 그럼 이제 세 번째는요. 농림지역이나 또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결정고시가 의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여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거는 관리 지역에서만 적용돼요. 관리 지역에서 적용됩니다. 용도 지역을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관리 지역이에요. 여기가 관리 지역인데
관리 지역 중에 요만큼의 땅을요. 우리가 뒤에서 농지법 공부할 때 나옵니다. 예전에는 절대 농지, 지금은 농업진흥지역, 농업 진흥지역으로 요걸 지정한 거예요. 지역으로 지정을 했어. 지정과 동시에 빗금친 부분 땅은 관리지역이었다 뭘로 바뀌냐면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결정고시가 의제가 돼요. 그래서 관리지역의 요만큼의 땅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면은 농림지역으로 바뀌는 거야. 용도지역 변경 절차 없이 그냥. 근데 관리지역 땅 요만큼을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산지관리법이라는 게 있어. 산지관리법에 개발하면 안 되는 산지, 보전 산지로 지정한 거예요. 개발하면 안 되는 산지, 이게 보전 산지예요. 보전 산지로 이렇게 지정하면 지정할 때 별도의 고시를 해요.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농림지역이나 또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결정고시가 의제가 되는 거예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보전산지 지정했을 때는 농림지역 될 수도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관리지역에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아주 많이 나온 게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시험에요. 자, 그래서 그 얘기가 71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나오죠. 관리지역 안에서 나왔죠. 저거예요. 가로 3번의 용도지역 환원을 보세요. 용도지역 환원. 아까 우리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면요, 거기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취소가 됐다. 그러면 도시지역 됐다가 다시 종전용도지역으로 돌아가 환원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해서 택지개발 사업이 무사히 끝났어. 그러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 놓을 필요가 없죠. 목적 사업이 달성돼서 지정이 해제가 될 때는요, 그대로 도시지역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용도지역 환원에서 나와요. 가로 3번. 그래서 용도지역이 환원될 때는 다른 절차상 하자 때문에 취소될 때는 환원이 되지만 목적 사업이 달성돼서 이제 지정이 해제가 될 때는요, 그때는 환원되지 않고 그대로 도시지역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특례예요. 특례를 다 보셨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은 어디부터 보냐 그러면 용도 지구부터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